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영 코치랑 윤명철 코치님이 되시겠고, 첫 번째 세션은 이세영 코치님이 기초 사격 기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IBU 아카데미 레벨 1을 수료한 지도자로서 강연보다는 좀 그냥 국제연맹에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공유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첫 번째 강의자 이세영 코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코치 이세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는 처음이라 긴장되고 그러는데요. 혹시 중간에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선수들을 사격 지도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자료를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지도자 여러분도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나누어지는 자료를 다시 참고해 보면서 좋은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스론 기초 사격 기술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보 공유의 목적은 선수들의 안정적인 사격 자세를 익히고 호흡, 조준, 격발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사격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총목 길이 조정입니다. 총목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을 뻗어 개머리판을 팔꿈치 안쪽에 위치시키고 그립 안쪽을 손가락 높이에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이 기본 세팅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후 자세나 조준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앞에 가서 보시면 돼요. 안 보시가 우리는 다 보여서 언제 오셨대요? 잠깐 앉으세요. 이제 복자 자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본 복사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설명해 드린 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자세는 신체 축과 소총 축이 약 10도에서 30도 각도를 이루는 것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매트 끝 위에 무릎을 꿇고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앞쪽에 위치시키며 두 다리는 편하게 내려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소총과 오른팔 앞꿈치는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도록 합니다. 이렇게 맨 끝에 매트 끝에 해서 오른쪽 살짝 약간의 오른쪽으로 해서 이 선을 한번 정확하게 선수들을 잡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팔은 90도에서 100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 슬링을 팔걸이를 말합니다. 슬링을 활용해 소총을 하중을 안정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은 삼각형 지지를 구조를 만들어 손가락의 첫 마디 중앙에 방아쇠와 정확히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머리판은 목과 가깝게 어깨 삼각근 사이, 가슴근 사이에 안정적으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삼각근을 제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방아쇠는 손가락 첫 마디 중간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 정확하게 껴서 자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광대뼈 위에 두고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으로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구조는
불필요한 근육을 긴장을 줄이며 소총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복사 기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드린 이유는 소총 세팅을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런닝이나 롤러스키를 타고 와서 사격을 하면 많은 선수들이 다른 자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매트 대각선으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세팅할 때 매트 끝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들어가서 소총을 맞췄지만 대각으로 들어가면서 팔꿈치, 위치 등 여러 요소가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 세팅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격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지도자와 선수 모두 소총 세팅을 다시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격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훈련 시에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진입 방향과 사격 자세에 변화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입사 자세입니다. 입사 자세는 처음에 발, 무릎, 엉덩이, 상체 순으로 점검합니다. 발은 타겟과 같은 상상에 두고 어깨의 넓이 또는 조금 넓게 벌립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오른발을 약간 뒤에 배치하거나 발끝을 살짝 V자로 벌리는 상태를 벌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엉덩이는 곧게 유지하며 상체를 뒤로 이동시켜 소총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다 이렇게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팔꿈치는 장군능, 골반이라고 하죠. 위에 또는 약간 앞에 두고 소총 아래에 거의 수직이도록 하고 손목은 곧게 펴며 오른쪽 팔꿈치는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깨를 수평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올리게 되면 중심이 안 그래도 저희가 살짝 뒤로 와 있는데 많이 올리게 되면 중심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이 수평보다 살짝 낮게 하고 이게 또 반대로 너무 낮게 떨어지면은 중심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아까 복사 들어갈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평으로 들어가는 세팅을 한다고. 네. 그래서 만약에 뛰어왔을 때 대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세팅을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래 저렇게 하고 들어가는 방향을 일단 그렇게 세팅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일단 아이뷰 측에서 이쪽에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롤러를 타고 오거나 롤러를 런닝을 해서 올 때마다 항상 정면으로 해서 들어가라고 롤러도 정면 돌아서 들어가게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해서 이 내용에는 처음에 직선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대각선에서 들어가게 되면 각도 범위가 생기는데 직선은 이 매트의 직선 축이라는 기준선이 생겨서 계속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어서 더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사 자세에서 양 다리 중심을 몇 도로 이렇게 둬야 됩니다. 60에 40, 70에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부분이 80에 20 정도를 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시아인 신체 특성상 다리가 짧고 공통이 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에 이렇게 걸치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 총을 보면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높이를 낮춰가지고 뒤로 좀 올 수 있게끔 하면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실버 동작에
트리거 동작은 세 단계로 나눠지고요. 장전 뒤, 장전 직후 0.5내 이내 70%에서 80% 압력을 조절합니다. 정밀 조준 중에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사 직전에는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겨 격발합니다. 격발 후에는 압력을 유지해 반동을 제압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러한 정확한 트리거 동작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거 트리거 동작은 선수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동작인 것 같은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1단을 잡을 때 1단에서 75% 이상은 잡고 유지를 해서 마지막에 격발을 부드럽게 당겨서 격발 후에도 정확하게 바로 놓는 게 아니라 0.5초 정도는 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다음 이제 잘못된 트리거 동작을 보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트리거 동작은 이거는 이 동작이 선수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트리거 동작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70에서 80%까지 한 번에 짜야 되는데 이게 나갈까봐 겁이 나서 천천히 짜다 보니까 이게 나갈 쯤 돼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잡고 그러다가 또 처음부터 천천히 짜다가 나갈 쯤 됐는데 했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들어가 버리면서 명중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선수들한테 한 번에 70%에서 80%에서 한 번에 강하게 잡고 2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한 번에 70%에서 80%를 짜고 다시 갔다가 이렇게 70%에 80% 정도의 느낌을 계속 선수들한테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선수들이 다 사격할 때 트리거 동작에서 좋은 트리거 동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이것 또한 선수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트리거 동작인데요. 아까는 처음부터 지그시 당겼다면 이 부분은 일단은 잡았는데 너무 약하게 잡아서 격발할 때 너무 강하게 격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선수들한테 지도를 하실 때 40%와 80%의 간격을 선수들한테 느끼게끔 합니다. 40% 했다가 80%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들이 70% 80%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는 70% 80%에 대한 트리거 감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흔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 보게 되는 트리거 동작인데 처음에 70%까지 80%까지 잘 짰다가 뭔가 잘못 잡았다가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놨다가 다시 잡았다가 놨다가 다시 잡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격발을 하는 생기는데 이런 동작은 선수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너 이렇게 놨다 했다 계속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선수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거의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10중 8구.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선수들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선수들이랑 공유를 해서 보여주면은 선수들이 그때서야 제가 이렇게 했군요라는 거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선수들도 일단은 자신감 있게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거 훈련에 대해서 여러 단계 훈련이 있는데 첫 번째 훈련으로는 지향 사용할 때 선수들한테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40%인지, 이쯤이 80%인지, 이쯤이 60%인지, 40%인지, 50%인지 이런 거는 뭐 병행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선수들이 여기가 내가 아직 50%밖에 안 찼구나, 지금 내가 70%밖에 안 찼구나라는 걸 훈련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훈련이 다 정확하게 되면은 70% 80% 되면 자기 자신이 이제 감각이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이 훈련으로 한 번에 70%에서 80% 강하게 잡고 2초에서 3초 동안 유지했다가 다시 또 여러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70% 80%의 한 번에 트리거를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향 사격을 통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준호 사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는 조준 정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자 가늠세를 맞춰 조준하고 링 사이드 그리고 타겟 중앙 위치에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다들 이렇게 다 조준 정렬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조준 정렬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해서 지도하는 선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격 전에 숨을 3분의 2 정도 내쉰 후 무호흡 상태에 들어갑니다. 무호흡은 0.3초에서 2초 정도 유지하며 너무 길어지면 새로운 호흡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방아쇠 1단계 무호흡 시 정밀 조준 발사 후 0.5초간 유지하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조준 정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한번 항목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위치 확인인데 선수들이 뒤에서 위치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고 있는지 지도자분들이 한번 확인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호흡 단계 호흡 절차 확인인데 선수들이 호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건데 이 호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누워있을 때 흉부를 보시면 선수들이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링 장력 확인. 슬링이 너무 강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거나 너무 연하게 되어 있으면은 총이 불안정하게 과도하게 흘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깨 근력 확인입니다. 어깨에 과도하게 팔이랑 어깨들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적당한 힘으로 총을 집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호흡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사진 속에는 영어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표에서 해당 용어를 한국어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표를 함께 보시면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제 라이브에서 교육하기로는 호흡을 마셨다가 충분히 다 내뱉었다가 마셨다가 3분의 2 정도 내뱉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호흡 상태로 호흡을 정지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격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틀린 호흡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 방법은 선수들이 숨을 완전히 100% 다 내쉰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혈액이 CO2가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소총이 매우 빠르게 흔들립니다. 지도자들은 선수들한테 3분의 2만 내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보는 이해는 호흡을 완전히 다 마신 상태에서 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선수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빨리 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쏘지 못한다면은 시간이 늘어지면 호흡이 금방 차기 때문에 소총이 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때는 좀 선수들한테 그런 선수가 있다면 그런 선수는 좀 사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한번 지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참기를 격발하기 전에 숨을 참는 걸 멈추고 호흡을 멈추고 있었는데 격발할 때는 호흡을 다시 내뱉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격발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시 호흡을 하게 해서 격발하게끔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빠르게 호흡이 나오기 전에 좀 더 빠르게 격발을 하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은 호흡을 하면서 격발을 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어린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수들한테는 훈련할 때 호흡하고 3분의 2 정도 내뱉고 1초에서 2초 정도 멈췄다가 호흡을 다시 하는 그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이제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정확하게 멈춘 상태에서 격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준과 호흡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흡 무흡 상태에서 0.3초 이상 유지해서 좀 안정화시키고 무흡 상태에서 2초를 넘어가지 않게 일단 2초 전에 격발을 해야 됩니다. 무호흡이 길어지면 소총이 불안한 식으로 새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격발 후 총무 유지하고 이런 호흡 수는 처음 하는 선수들한테는 3회, 4회, 5회 뭐 이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실력이 늘면은 뭐 2회를 하고 1회를 할 수 있는데 시합 따라 이제 전략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선수 수준에 따라서 2번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있고 3번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흡이나 맥박들이 너무 많이 쳐서 호흡을 더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선수들이 뭐 원래는 한 번 호흡을 했었는데 두 번 호흡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술적 상황인 거는 저희가 종목에 있는 인디비드얼 경기에서 1분 페널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호흡을 더 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포인트인데 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집중해서 조준을 유지하고 숨참기 유지하고 방아쇠 압력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세 빠르게 이동하고 자세 유지해서 조준 정렬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조준호흡 격발에 대해서 다 한 번에 설명해 놓은 건데 숨을 내쉴 때는 일단 정확하게 잡아요. 일단 70%에서 90%까지 일단 잡고 무호흡 상태에 조정하면 호흡을 멈추고 정렬 조준을 시작합니다. 계속 여기 밑에서 조준 정렬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아쇠의 일명은 압력은 계속 왼쪽에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숨도 그 다음에 방아쇠 2단계 압력에서 서서히 증가하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서히 증가하는 부분이 증가시켜서 마지막 발사 때 부드럽게 발사하여 반동을 제어하는 그리고 반동 격발 후에 무호흡 상태 격발 후에도 무호흡 상태를 유지하고 방아쇠 압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바로 떼지 않고 그리고 딱 자세한 조건 정렬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대부분 선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한 번 더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자세에서 조는 및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알고 호흡하고 여러 번 호흡을 하고 심박수 과 긴장감을 안정시키고 호흡에는 들어가시면 들이쉴 때 소총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숨을 내쉬면 소총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숨은 약 3분의 2 정도 내쉴 시점에서 멈추고 소총의 밑에 움직임을 체크하시고 그 상태에서 뾰족 중앙을 향해 조선 정렬해서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발사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겨 발사합니다. 옆에 보시면 이 왼쪽에 사진도 잘 쏘고 있다고들 잘 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제가 선수들 많이 봤을 때 이렇게 쏘는 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멈춰서 격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그냥 올라오면 그냥 바로 격발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맥박이 낮거나 바람이 안 불거나 정지 사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잘 쏘습니다. 근데 맥박이 올라오거나 시합 때 맥박이 나오거나 사용할 때랑 아니면은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는 사격이 명중률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이 두 번째 사진처럼 올라와서 총구가 몰아서 격발을 했던 선수들한테 지도를 해주시면 일사 사격 방법도 똑같습니다. 호흡 준비하고 호흡과 소총 움직임 인식하고 무호흡 상태 진입 그리고 준비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짧고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발사합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도 그냥 정말 입사 다들 아시겠죠? 입사는 정말 복사처럼 그렇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진처럼 총구가 계속 타겟에서 머무르게끔 해서 격발을 쏘게 하는 것입니다. 입사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빠른 방식과 우수한 음송 현음 조절입니다. 입사는 복사와 다르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손과 몸은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반응해서 격발할 수 있게끔 선수들한테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사진 코칭기를 이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스카 장비 스카도 네 스카 장비라고 사격 정확도 안정성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격 정확도는 자세, 총기 세팅, 조준 전략, 호흡 기술, 방아쇠 조작, 장전 속도 그리고 기상 조건에 영향을 네, 총기 세팅은 사격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분들은 훈련과 경기 전후로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장전 훈련법입니다. 승무만을 이용해 장전하여 불필요한 신체 흔들림을 방지하고요. 팔꿈치와 어깨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장전 동작은 빠르고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장전 중에는 좁은 정렬, 타겟에 맞추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일정하고 리듬감 있는 장전으로 다음 사격을 준비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성인 선수들은 장전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어린 선수들은 장전을 하면서 너무 많은 움직임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총을 잡아서 총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장전하는 방법도 계속 훈련하면서 어깨 안 움직이고
정확하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장전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레이저 시스템 활용을 한 부분입니다. 잠시 참고 이어가겠습니다. 복사. 10 gleichklickstief. 10. 10. 10. 이렇게 레이저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항목을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조준 전략 점검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준 전략 비용을 쏟고, 세 번째 호흡 기술 점검이 조절할 수 있고요. 네 번째 호흡 리듬 속도 조절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반동 방향 점검 및 자세를 할 수 있고, 여섯 번째 반동 및 공격 능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한 조준성과 조준 정렬과 호흡의 동작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준 방법을 조정하여 사격 목적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명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호흡의 리듬, 깊이, 속도를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발사 후에는 반동의 방향을 관찰해 사격 자세를 점검하고요. 반동에 따른 소총의 이동거리와 작전 동작을 확인하여 사격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 영상 촬영을 해서 변화하는 스카 장비를 조정을 하면서 보면은 선수들의 자세 교정이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은 훈련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선수들의 명중률이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격 훈련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안전입니다.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선수들이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비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